불꽃 같은 황혼의 사랑. 3부작. 주인공 정혜준 67, 은퇴교사, 윤미라 63, 미술 강사. 3부 사랑의 선택. 줄거리. 그러나 현실은 두 사람을 시험했습니다. 혜준의 아들은 아버지, 제발 체면 좀 지키세요. 라며 반대했고 미라의 딸은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이 사랑을 접어야 할까? 아니면 남은 인생 진짜 원하는 길을 선택해야 할까? 혜준은 미라의 두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미라 씨, 우리에겐 이제 시간이 많지 않도. 그러니 남은 날들을 사랑으로 채웁시다. 그 순간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의 반대와 편견을 뚫고 두 사람은 불꽃 같은 황혼의 사랑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본론 to be continued. 아버지,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정민이 다시 집을 찾아와 혜준과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며느리 영희도 함께 왔다. 정민아, 나는 아버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시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부끄러워하시는지 알아요. 옆에 있던 영희도 거들었다. 아버지, 저희도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 힘든데 이런 소문까지 돌면 정말 힘들어져요. 혜준은 답답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걸까? 너희들은 모를 거야.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사랑이요? 정민이 코웃음을 쳤다. 아버지, 나이가 70이 다 되어가는데 무슨 사랑이에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이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혜준이 순이를 쳐다봤다. 순이는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다. 순이야, 말 걸지 마세요. 차가운 목소리에 혜준의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세요. 안 돼. 그럼 정말 이혼하실 거예요. 혜준은 한참을 고민했다. 이혼? 정말 그래야 하는 걸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제발. 그날 밤 혜준은 미라에게 전화했다. 미라 씨, 저희 집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친구들까지 데려와서 저를 설득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미라의 목소리에서 지침이 느껴졌다. 며칠 후 미라의 딸 수진이 혜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혹시 정혜준 선생님이세요? 네, 그런데 저는 윤미라의 딸 수진입니다. 잠깐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혜준은 불안했지만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만난 수진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해 주세요. 수진 씨,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3년 동안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아왔는데 지금 또 이런 일로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안타까워요. 수진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다. 하지만 수진 씨, 저희는 서로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이요? 수진이 쓴 웃음을 지었다. 선생님은 부인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의 사랑이 과연 올바른 건가요? 혜준은 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많이 흔들리고 계세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시지만 밤마다 우시는 소리가 다 들려요. 정말요? 네. 어머니도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고 계세요. 선생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끼고 계시고요. 혜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선생님,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 어머니를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수진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이제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날 밤 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라 씨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건가? 나 때문에? 다음날 혜준은 미라에게 만나자고 했다. 미라 씨, 어제 수진 씨를 만났어요. 그랬군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라 씨가 밤마다 우신다고. 미라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에요.
미라의 침묵이 답이었다. 미라 씨,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셨던 거예요. 미라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정혜준 씨,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어떤 게 혼란스러워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고 이 상황이 힘든 것도 진짜예요.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도 주변 시선이 차가운 것도 모든 게 다 힘들어요. 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뺐다. 미라 씨, 정혜준 씨,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랑이 옳은 건가요? 혜준은 답할 수 없었다. 순희 선생님도 많이 힘들어 하실 텐데 저 때문에 그건 미라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가 남의 가정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미라의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순희가 갑자기 쓰러진 것이다. 여보. 혜준이 급히 119에 신고했다. 병원에서 의사는 스트레스성 심장마비라고 진단했다. 환자분이 최근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혜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혜준을 정민이 다그쳤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는데도 그 여자를 만나실 거예요. 혜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던 혜준에게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다. 정혜준 씨, 부인분이 쓰러지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미라 씨, 병원에 가 있을게요. 안 돼요. 오시면 안 돼요. 하지만 제발 지금은 오시면 안 돼요. 미라는 전화 너머로 혜준의 절망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그날 밤 순희는 의식을 되찾았다. 혜준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미안해, 순희야. 정말 미안해. 순희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이제 끝내요. 뭘 끝낸다고? 그 사람과 끝내요. 제발. 순희의 간절한 목소리에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며칠 후 순희가 퇴원했다. 혜준은 미라를 만나러 갔다. 미라 씨, 부인분은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미라 씨,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혜준 씨, 우리 이제 그만해요. 뭐라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사랑이 과연 옳은 건지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미라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부인분이 쓰러지신 것도 우리 때문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혜준의 가슴이 무너졌다. 정말 그만두자는 거예요?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지만 우리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미라 씨, 정혜준 씨, 부인분을 소중히 하세요. 40년을 함께 사신 분이잖아요. 그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영원히.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혜준은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미라와 헤어진 후 그는 완전히 의욕을 잃었다. 순희가 차를 가져다 주며 말했다. 여보, 괜찮아요? 미안해, 순희야.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혜준은 괜찮지 않았다. 미라에 대한 그리움이 하루하루 더 커졌다. 그러던 어느 날 혜준은 결심을 했다. 미라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몇 시간을 기다린 후 미라가 나타났다. 정혜준 씨, 여기서 뭐 하세요? 미라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해요. 우리 이미 끝냈잖아요. 아니에요. 전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미라가 망설였지만 결국 근처 카페로 따라왔다. 미라 씨,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정혜준 씨,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그래서 뭔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미라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기혼자라고 주변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사랑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이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혜준이 미라의 두 손을 잡았다. 미라 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짧은 시간을 남의 눈치 보며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혜준 씨, 하지만 부인분은 순이와는 이야기했어요.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순이도 이해해줬어요. 사실 이는 혜준의 일방적인 결심이었다. 순이는 아직 동의하지 않았다. 미라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정혜준 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미라는 한참을 고민했다. 정혜준 씨, 네, 저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혜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요? 네.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을 만난 건 기적이에요.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살아요. 더 이상 숨지 말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요. 힘들 텐데요. 힘들어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그날부터 혜준과 미라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했다. 혜준은 순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순이도 동의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아들 정민은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고 미라의 딸 수진도 어머니를 원망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미라 씨, 후회하지 않아요? 가끔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저도요. 1년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다. 참석한 사람은 몇 명 안 됐지만 그들에겐 충분했다. 정혜준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요. 그러게요. 행복해요. 저도요. 68세와 64세의 신혼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주변의 시선은 여전했다. 저 나이에 무슨 하는 수근거림도 계속 들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제주도 어때요?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완벽해요. 두 사람의 사랑은 황혼이 아니었다. 마치 새벽 햇살처럼 새롭고 희망차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비록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상관없었다. 서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보,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불꽃 같은 황혼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되었다. 영원히.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젊다. 마이너스 정혜준과 윤미라의 사랑 이야기에서 마이너스. 작은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매일 함께해요.